한마디만 먼저 드리면 하세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요. 어제 그걸로? 가결되든 부결되든. 오. 그러니까 가결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 당대표를 탄핵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우리 당대표,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반증. 내부에서부터 거부당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부결되면은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야, 저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시짝처럼 내버리는구나. 네.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 신뢰를 하지 못하는 정당 어떻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어. 어차피 끝난다는 지도자감 아니야. 네. 저는 이 BGM이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 난 이 시간만 기다려. 자, 손송호님께서 타짜 들으러 일주일 기다렸어요. 저도 뭐 사실 이 타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한다. 그래도 뭐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에 침이나 발라라. 발랐습니다 지금. 자, 정민호님 여의도 타짜 흥해라. 나빌레라님 오늘도 시끌시끌하겠네요. 이경희님 오늘이 제일 기대돼요. 타짜님들 의견들 빨리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여의도 타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을 목요일 오후에 잡아주셔가지고 아 근데 오늘 타짜 너무 있는 날 그냥 텐션이 너무 막 에? 올라가셨어요. 항상 그래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상정이 그렇게 기쁘세요? 저는요 아이템이 폭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아이템이 중요해요. 뭐 맞네. 어떻게 되든 아이템이 있다는 거는 방송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김태현 정치쇼 불만인 게 너무 균형 잡혀 있다. 그래요? 너무 양쪽 입장을 너무 잘 대변한다. 네. 그래서 무색무취한 거 아니냐. 네. 그러한 비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중립을 지키지 마세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저희의 모토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저희도 사실 어제 제작진들하고 저하고 오늘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까 막 얘기를 했어요. 다들 모이면 그 소리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 세 사람은 짧게. 저는 어제 다른 데서도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어떻게 아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예상. 그런 거 아니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거고 아마 지금도 의원들의 이 마음이 오락가락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여러 변수들 오늘 국회 앞에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모인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 또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하면서 또 뭐 모진 소리 해야 되겠죠. 어떻게 설명할까지 그건 예상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변수들이 막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상할 평론가는요. 김타짜는. 글쎄요, 진짜 뭐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측 불가라니까. 예측 불가요? 가결도 될 수 있고 부결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SNS에 글을 안 올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글을 올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상 그 더민주 전국 혁신위원회 이런 데서 사실상 공천 학살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계가 아닌 그 정치인들의 공천 학살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친명계 색깔이 확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공천을 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가결이에요, 부결이에요. 그러니까 가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이 상황으로 쭉 가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사실상 공천 학살 당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일단 가결 쪽으로. 왜냐하면 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존재감을 못 드러내면 알겠어요. 그냥 밟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얘기하고 윤타짜 모르겠다. 김타짜는 잘 모르겠으나 가결 가능성이 높다. 장타짜는. 저는 어제까지 다 부결에다가 뭐 입장을 정리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거랑 그 안에서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안에서는 이거 가결될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무리해서 SNS에 입장문을 냈고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2시 본회의에 휠체어 타고 지금 본회의장에 참석하겠다. 정말요? 라는 얘기도 있어요. 가능성이 20일째 높아요. 단식인데 휠체어 타고. 수액만 맞는 몸 상태로?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온 것 자체가 검토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왜 검토하겠냐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동정심 유발시키고 네. 그래도 본인이 모습이 눈에 밟히니까 네. 가결을 결심했던 분들도 네. 아유 그래. 아유 인지상정상 그래서 부결해야지. 자체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가결이에요. 가결. 가결? 저는 가결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늘 제가 네.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편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장문의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가결의 확률이 더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오, 결과를 시-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뭐 김상일 선배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재명 체제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어떤 인식을 주느냐 이게 마지막 기회로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정말 없구나. 상황 변화는 라는 불가능하구나. 그런 뭐 이걸 우리가 화합을 해가지고 뭐 처음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이 부결시켜 주되 그럼 네. 이재명 대표한테 퇴로를 열어줘가지고 뭐 뭐 화합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데 대한 그 일말의 그런 희망까지도 이게 다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엊그저께 예. 동아일보 이제 정용관 지금 예. 국장이신가? 예. 정용관 논전실장. 선배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그 이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단식으로서 뭐 김부겸의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어요. 제가 취재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결부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뭐 빠지면은 그 대안으로 이제 김부겸 뭐 비대위원장 단식을 하면서 그걸 막아버리고 또 어제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네. 아 저 사람은 그냥 뭐 끝까지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결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 입장문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그 게 입장문 얘기 좀 해볼게요. 결국 어제 이거- 일단 그 예.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문? 결국 이게 기획 단식이었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뭐 2,000자가 넘는 분량이잖아요. 그거를 뭐 병상에서 썼을 리도 없고. 구술했대요. 아니 구술을 그렇게 구술을 얘기해요? 지금 상황에서 구술했대요. 그러니까 말은 설명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계속해서 이걸 생각해 왔고 아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출연할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라는 그거란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런 의심을 사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해진 게 뭐냐면 민주당은 이제 말바꾸기 정당이 된 거예요. 이게 방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탄이냐 아니냐 이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과의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희생적으로 가겠다. 그 희생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희생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나서 가난한 소크라테스를 볼 수 있나? 라고 국민들이 다 기대를 했는데 배부른 돼지만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 약속이란 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하고 지방선거 때 약속하고 작년 지방선거죠. 그리고 그 6월 달입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약속을 했는데 뭐 비회기 뭐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를 예. 보니까 누구냐 박광훈 원내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비회기 때 치는 걸로 전제로 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얘기를 했는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자체가 네.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인 거지 그렇죠. 비회기 때는 그냥 뭐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특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 그러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저도 그냥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좀 이런 것까지 좀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세 번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약속을 이제 뭐 못 지키는 거 있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세 번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실 때 하고 지금의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 좋은 민주당이 볼 때 좋은 검찰이었다가 갑자기 나쁜 검찰이 됐냐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냐 똑같아요 예, 상황 변화라는 게 없어요 똑같죠. 예. 근데 왜 자기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때도 주장을 했었고 네. 지금도 뭐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죠. 내가 뭐가 있어요? 조사를 받아보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네. 본인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아니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신감이 더 생겼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말대로. 네. 근데 이제 그 교섭단체 연설 때 워딩을 보면 네. 이게 정치 수사지만 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정치 수사에도 당당하게 가서 네. 영장 실질 수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치 수사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 지금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결단하고 희생할게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뭐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는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처음 시작할 때 뭐 방탄 단식 아니야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워낙 뭐 하는 게 문제가 많고 인기도 없으니까 뭐 그 명분이 있을 수 있지라고 이게 받아들여 주고 애써 받아들여 주고 있는데 맞아 방탄 단식이야. 어제의 그 입장문은 그 선언에 다름이 없는 거죠. 나는 저 영장 실질 안 받으려고 단식한 거야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란 그렇죠. 말씀이시구나. 근데 전 예. 한마디만 먼저 드리면 하세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요. 어제 그걸로? 가결되든 부결되든. 오. 그러니까 가결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 당대표를 탄핵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우리 당대표,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반증. 내부에서부터 거부당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결되면은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야, 저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시짝처럼 내버리는구나. 예.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 신뢰를 하지 못하는 정당 어떻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어. 어차피 끝난다는 지도자감 아니야.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처럼 인식하는 게 정통적인 인식이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에서 제일 좋은 것은 원칙 있는 승리. 그다음에 원칙 있는 패배가 두 번째. 예. 원칙 없는 패배가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약간 원칙 없는 승리?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아니, 있는 것 근데 딴 같은데. 거보다.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게 잘 될 거냐? 여기는 장 소장님하고 비슷한 게 있고 근데 제가 요즘 세상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게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지난 대선 때 마지막에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 지지자들 국회 사장에 쳐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머그샷을 또 찍었잖아. 말하자면 네. 기소된 거잖아요. 지지율 더 올라.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고 소위 개딸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잘 셀프를 모르게 찾을 뭐 것이다?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이 제가 점점 뭘 모르겠다라는 아니, 말을 근데 할 수 없는 트럼프는 일관성이라도 있지.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알겠어요. 저의 근본적인 궁금증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민주당 의원들도 잘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 본인 일이 아니니까 장타차 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쭉 봤거든요. 에센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 요지가 그거잖아. 검찰은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나는 자신 있어. 조작 수사야. 무죄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자꾸 회기 중에 영장 치냐? 방탄의 길, 분열의 길 다 빠뜨리려는 거 아니야? 비얘기 중에 쳐. 그럼 내가 당당히 야가서 꺾어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은 어쨌든 회기 중에 쳤어. 그럼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나 불법 붙고 포기할 테니까 의원 여러분 가결시켜주세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올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우뚝 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구속당할 그렇게 안 하는 걸까? 그냥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구속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나 진짜 정말 감옥 가기 싫어. 나 구속당하기 싫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 얘기는 검찰 소환 조사 2번 이후에 예. 검찰의 움직임 보고 예.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 승부 걸었다가 잘못하면 나 못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은 만약 위험도가 낮다면 예를 들면 당대표로 도주 우려도 없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증거도 하나도 없다며 영장 실질 심사 가면은 이거는 기각이란 말이에요. 이제 기각이면은 본인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 면제부. 면접이지 그러면. 예. 정치검찰 이제 완전히 작살이지, 주도권은 검찰. 민주당이 네.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한동훈 장관도 좀
곤란해지고 엄청 곤란해죠. 국민의힘도 큰일 났는데 이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 아니 구속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가능성이 아이, 높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고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정도 리스크도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게 그게 두렵다. 구속당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00% 된다라고 두려운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그 영장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불확실한 승부를 그렇죠. 걸고 싶지 불확실한 않다. 승부를 걸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 지도자로서 맞는 모습이냐.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승부사적 기질이 강했을 때의 이재명 네. 대표 지사 시절 시장 시절이라면 네. 저는 승부를 걸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자기가 잃을 게 훨씬 더 커졌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상당히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SNS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지금까지 방송 패널로 나와서 우리들이 한 얘기랑 다른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걸 몰라요? 알겠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한 번 더 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압박을 하겠다 대놓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에는 이건 사실상의 뭐 친이 쿠데타적 상황을 친이 쿠데타. 만들 자 그러면요. 제가 만드는 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양위 파동하고 비슷한 네. 얘기다. 양위 파동.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근데 진짜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 양위 안타까운 파동. 이제 우리 정치 안타까운 점이 이 말이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뭐 누구 편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서도 뭐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장은 어차피 기각될 거지만은 가결시키는 것은 검찰 앞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네. 제 머리로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뭐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도 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깨겠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되는데 근데 자신이 법원에서는 있는데 안 기각이 한다. 되는데 그걸 검찰한테 굽히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부결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일요일 날 그러면- 밤에 일요일 밤. 뭐 나오나 보다 지금. 네. 박주민 의원 자, 엑스파일 2. 뭐 엑스파일 버전 아이. 1, 2, 3 하도 많아서. 저는 영어는 W까지밖에 몰라요. 그다음에 X 몰라요. W까지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 지난 자, 또 W 파일 그러면. 예, 그 박주민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이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 병상에 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입장을 내시는 게 어떻겠냐. 김영진 의원도 네. 지금 김영진 의원 개딸들한테 작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이 했대요. 발언 때문에? 네. 이제 아니라고 그랬지 본인들은 또 그럼 또 이제 장성철 소장 또 김영진 의원한테 고발당하는 겁니까? 그럼? 고발당하겠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들었어?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표 딱 한마디 했대요. 싫어. 아 진짜? 싫어 한마디 했대. 그런 거 보면은 예. 이번에 부결시키라는 강한 의지의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보도된 건 아니고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맞죠? 책임은 저한테 다 모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입으로 반복하지 않았어. 근데 방성철 소장이 민주당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나? 아직 이번에 취재된 건 아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 개인 의견. 말씀하셨어요. 뭐요? 그 그냥 확인되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달하는 것도 피해 나갈 수 없다. 저는 전달 안 했다니까. 그 워딩은 전달하지 않고 장성철 소장이 뭐 한 얘기는 개인 의견이다 이런 걸로 정리. 네, 뭐. 알겠습니다. 다 책임 제가 다 지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김태현 변호사를 쓰면서 제가 법정 투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정말? 이게 약간 이제 뭐 격가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다른 당들은 어떨 거냐. 네, 다른 요 당들? 정의당은 좀 갈라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정의당 뭐 6명밖에 안 당론으로 되지만은 가결 막 이러지 않았어요? 정의당의 원래 기본적인 당론은 뭐 이재명 대표고 누구가 할 거 없이 국회의원이도 영장 실질 심사를 똑같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게 당론이었는데 맞아. 그 호남에 뭐 기반을 둔 의원들이라든지 뭐 약간 그 민주당 진보당하고 이렇게 가까운 쪽에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안 된다. 이건 뭐 검찰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된다. 뭐 이거 거기다가 이제 진보당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 정의당이 조국의 강 때문에 정의당이 힘들었는데 다시 이재명의 강을 만날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정의당 입장이 일부에서 좀 약간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 이건.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지금 비례대표 의원 중에 호남 기반으로 해서 다시 출마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조직적 기반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 많이 이제 겹쳐지는 분들. 이름까지 나와요. 네. K모, B모 이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싶어 하거나 그쪽 지역으로 나가고 싶어 해서 민주당 공천이라기보다 연합 공천식에. 예. 아 대충 얼마 의원이 몇 명 안 되니까 K모 B모 하니까 누군지는 그러니까 알겠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또 국민의힘 의원들 이 투표가 부결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은 1번 이제 이재명 대표, 네. 2번 친명계 핵심, 네. 3번은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아닐까.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게 아, 총선으로 그렇죠. 훨씬 낫다. 네. 근데 저런 얘기도 2월달 그때 대장동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상정됐을 때 139대 138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저런 예측과 분석이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그래 부결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사실은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인터뷰 제가 그거 물어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식의 취지의 가결을 질문했는데 하고 부결을 지금 네. 바꿔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가결. 아니 그러니까 부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 뭐 실제 이 체포 표가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렇게까지 안 가는 이렇게 거야. 될 수 있겠냐 싶지만 그 고민들,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근데 건가. 아까 이재명 당대표를 그 저기 장성철 X 파일에 의하면 좀 아까 W 그 파일. W 파일 그뭐 Y 파일 정도에 의하면 네. 그 박주민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이 그랬다 그랬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그랬다면 굉장한 전략가예요. 아니라고 하겠지. 아니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건 잘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그게 맞지. 이재명 대표가 이 메시지 안 내고 가결을 시켜달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부결됐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식 상황이나 동정농 상황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의원들이 아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마저 더 하고 다른 주제 보죠. 정현진님께서 퇴근해야 되는데 정치쇼 때문에 못 하고 있네요. 자 철야를 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30분 더 늦게 주무신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예, 커피를 드릴 테니까 어우. 커피를 드시면 잠을 깨시고 30분 타짜를 마저 들으시고 9시에 퇴근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김타짜가 아까 하던 얘기를 제가 마저 정리를 해보면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 갈 테니까 음. 여러분 가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의원들이 우와 우리 대표가 몸을 던지는 희생이구나 그쵸. 라고 하면서 네. 이런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정치검찰에 대표를 보낼 수 없어 해서 부결됐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하면 비명계나 뭐 중도적인 의원들도 단식의 진정성을 말하기가 좋아요. 그렇게 되면. 단식의 진정성을 내가 인정해서 나는 네. 이거 못하겠다. 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결시킨다. 국민이 뭐가 방탄단식이야 그렇지. 포기하고 갈 건데 예, 이렇게 예. 그럼 훨씬 좋은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2,000자가 넘는 걸 쏟아내고 이러면 사실상 이거는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결의 분위기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역풍이 거죠. 불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반대 저 중도층이나 중간지대나 비명계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표 측에 칼을 꺾지 않으면 총선 때가 계속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일단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정치인은 말을 지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나리오 한번 짜볼게요. 세 분은 아마 우리 3타짜는 다 가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결될 경우 부결될 경우 일단 근데 보죠. 다시 정확히 얘기하는데 저는 예측 불가인데 예측 불가. 가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예전보다 높아졌다. 완전 부결이었는데 예. 완전 부결이었는데 가결은 저도 높아졌지만 비슷해요. 예. 저도 비슷. 알았어. 그럼 3타짜다 동일. 아니 저 가게. 제가 여기 지금 오늘 뭐 우리 여의도 타짜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의도 가까운 목동에 앉아서 여의도 타짜라고 하는데 진짜 타짜는 저기 계신데 무슨 여기가 타짜냐 그런 자괴감이 이제 듭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녹색병원에 계신데.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시나리오를 짜볼게요. 가결됐을 경우, 부결됐을 경우 전국이 어떻게 들어가냐. 장타짜. 경우의 수가 많아요 또. 그래요? 가결됐어요. 어?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요. 그거가 이제 네. 근데 거기서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돼요. 네. 자, 인용이 돼가지고 구속됐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네. 또 이제 당대표직을 그만두라고 당내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요. 네. 근데 당대표직을 안 그만둬요. 근데 또 당대표직 그만둬요.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네. 어쨌든 가결되면 민주당은 엄청난 혼란과 분란. 이제 친명 그룹들은 색출 작업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박광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분열의 길. 네, 강의원 무슨 혁신위원 뭐 그런 분들이 어제 무슨 얘기했냐면 색출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했어요. 그럼 강력한 지지층들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쨌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열의 길인데 만약에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가서 불구속자 영장이 기각이 되면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네. 우뚝 서요? 문제 면제부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가결표 던진 딱 걸렸어 이렇게 되는구나. 걸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공천다. 아, 다 X. 힘이 생기니까. 네. 근데 만약에 가결되고 법원 가서 구속되면요. 구속되면은 이제 당에서부터 탄핵당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신은 그만둬야 돼. 당대표 그만둬야 돼. 제발 공천권 내려놔.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아질 근데 거고 본인이 버티더라도 네.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온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높여놓은 게 구속돼도 안 놓는다. 근데 안 놓을 수가 소위 없을 말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럼 그때 보면 알겠지만 절대 안 놓는다. 두고 봐라. 니들이 나를 이렇게 가게시켜 보내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압박을 네. 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윤 실장이 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과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감옥에 간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당대표 유고 상황이거든요. 네. 당대표 유고 상황이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든 비대위원장이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 권한대행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둘 중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그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그럼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 대행 체제로 가겠다 해도 직무대행은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해도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비대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오래 가는 비대위가 있고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 짧은 비대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가 짧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친명계에서 이때 이제 그럼 당원 총투표를 통해 가지고 뭐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최고 의결이 되는 게 뭐냐 당원 총투표 아니냐 의총에서 결정 그래서 못한다. 갈등 상황은 굉장히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주장과 그런 시도들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장타짜.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결됐으면 이제 이재명 대로 당대표 하는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네. 당 대표직은 계속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본인들의 내부 분란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 돌리겠죠. 그래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했잖아요. 네. 이제 동의안,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거부터 이제 가결시켜가지고 강한 대치 정국이. 강한 여야 간의 대립 대치 네. 이렇게 좀 방향을 틀 것 같아요. 그분은 좀 문제가 많아 보이더만. 그건 뭐 좀 이따 이제 주제 잡을 때 하고. 자, 김타짜 그러면은 이 장타짜의 분석에 동의하세요? 어떤 분석?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방탄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고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여권과 강하게 부딪힐 거다. 네, 일단은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방탄 정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정당이 되는 자, 거예요. 그러면요. 부결되면 네. 비명계에서 계속 가결을 주장했던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아까 김타짜 얘기대로 하면 여기서 부결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계속 끌려 들어가서 우리 공천 그쵸. 못 받을 건데 이런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딴 살림 차려요 그러면? 딴살림 차리는 것보다는 제가 만약에 권한다면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앞으로 이런 정치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들을 해나가겠다. 뭐 야인으로서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인 아니 얘기인데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누구 좋으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할걸요? 아니 예컨대 지금 이게 단식할 때 여당이 너무 좀 매몰차게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김 선배 이야기처럼 뭐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 정치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친명계 이분들은 막 좋아할 것 같아. 희희낙낙하고 그걸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요? 잘 됐다. 근데 완전히 빠졌다고?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네. 사실은 이 탄핵 연대 정부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랬던, 네. 그렇죠. 저는 너무너무 놀랬던 게 탄핵 연대 그 세력이 거의 49%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48% 49%였어요. 절대적 지지층이. 네. 그럼 절대적 지지층 48% 49%면요. 1, 2%만 노력해가지고 끌어오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정치 상황은. 스스로 해체했지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런 게 왜 깨졌냐? 그럼 오만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근데 부결됐을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직 지위는 유지가 되지만 만약 10월 11일 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 변수도 있겠구나. 민주당이 졌어.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근데 하나 이게 부결되면은 10월 11일 날 진 거 가지고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 누가요?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만약 진다 하더라도 뭐 왜요? 저는 뭐 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은 원래 눈도 아니, 안 깜짝하고 뭐 중요하냐. 이것은 뭐 투표율이 낮고 뭐 재보궐선거 했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돌파했는데 그걸 못 돌파하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의원들이 야 이재명 얼굴 갖고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에서 당선될 수 없어 그러면 아마 제가 죽기 살기로 하나 더 시나리오를 이재명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할 말할 수 가능성이 있는 높아요. 건요. 이재명 아, 대표가 시나리오. 부결이 되면은 네.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곧 단식은 중단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부결되면 단식 바로 중단 중단하나? 그것도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단식 중단하고 이제 지금 추석 연휴가 좀 기니까 아마 뭐 회복하면 추석 연휴 끝나면은 아마 돌아올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러면은 옆에 누구를 이제 세울 것이냐? 저는 원외에 있는 쪽으로 바퀴가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그 강의원 씨 같은 뭐 사람 그렇죠. 예를 그럼 들면 근데 특보단을 그 단식 들어가기 전에 네. 결국 8명인가 임명해 놓은 게 네, 있기 머리 때문에 있다고. 특보를 나는 더 강화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확 틀어잡고 그게 어차피 이렇게 최악이죠, 되는 거. 최악. 그게 그렇게 되면 진짜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그냥 사당이 되는 거예요, 사당.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현 정부하고 이게 강력한 이 대결을 그 원외 인사들 중심으로 예. 근데 당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아니, 거구나. 근데 당과 국회는 현실적으로 배지 중심이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 아니면은 정치 지망생들을 주위에 포진시키더라도 그들이 힘을 발휘하기는 아니, 어려워요. 공천 상황에서는 상관이 가능해요. 없죠. 공천 아니, 상황에서. 공천 상황을 만약 자기 혼자 결정 못 하잖아. 그리고 아니, 지금 기획단을 이 띄워가지고 할수 그 있죠. 민주당에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봤기 때문에 뭘 봤냐면은 이미 뭐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바깥의 인사들이 힘이 센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최고위원들이나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건 절대로 못 받아들일 거예요.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그 정도의 힘이 지금 없어요. 최고위원들은 아니, 최고위원들은 거기 뭐 정청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아 잘한다 좋다 그치. 이렇게 할 차고 걸요. 나올 거야 난 내가 봤을 때. 그럼 당내 그리고- 갈등이 훨씬 심해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박차가 나와도 지금 뚜렷한 대안이 되지 못해요. 양당이 너무나 서로 뭐 마카마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이재명 실장 말대로 당대표가 국민에게 신망을 받고 지지율이 높으면은 네. 그렇게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지도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에 대해서 따를 수 있겠지만 네. 부결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은 이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그게 상태가 뭐- 될 그게 거기 뭔 때문에 근데 아니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잘해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또 그러네. 거기에 똥볼을 그렇지 찾으면 연결되는 거지 다. 찾으면 또 LHR님께서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해야 해요. 네. 최문성님, 여러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 민생에 집중 좀 해주시면 좋겠으면 하셨는데 아, 이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LHR님과 너무 피곤합니다. 최문성님께 안타까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가결 시나리오, 부결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더 복잡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 전국의 대치 상황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예, 대신 저희가 커피를 드릴 테니까 커피를 드시면서 쓰린 속을 좀 달래보시길.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에요. 그럼 광고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예? 아니 뭐 저희는 뭐 저 풍족합니다. 예, 어. 잘 드립니다. 아 저 원래 저 잘 드렸잖아요. 커피 맛집이라고. 네. 어. 커피 맛집. 제 돈 아니니까 네. 커피 맛집이라고. 주제를 좀 바꿔서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이번에 1호 영입을 했어요. 네. 조정은 의원 영입을 했는데 이 조정은 의원 영입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그날 그냥 바로 기사로서 엄청나게 뭐 일면 헤드에 써버리던데 비판하잖아요. 당정을 많이 바꿨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민주당이었는데 갑자기 저 검수안박법 반대하면서부터 국민의힘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던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랑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의 비판에 대해서는 눈 하나 꿈쩍 안 해도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면 왜 저러지? 하고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 조선일보의 이 조정은 의원 영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어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대로.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님이 정치부나 정치 경험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이래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긴 할 거예요. 아니래요. 네, 네. 그래 그런데 원래 사회부와 문화부 통인 걸로 알고 이렇게 있는데. 정치 얘기 좀 일본 하고 통.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철새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옳지 못한 것 같다. 일반론적인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용서는 못하겠다. 이건 조져야 된다라고 방침을 좀 세운 것 이거는 같아요. 비판해야 된다. 네. 순화. 죄송합니다. 그건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썩 이렇게 달가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과연 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중도 외연 확장이 되는 것이냐. 중도층이 와 조정훈 의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냐. 네. 또 당내 경쟁자가 또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사를 가지고 뭐 용산과 당의 뭐 불협화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좀 홍보를 하자면은 제가 월간 신동아에 매달 총선 풍향가를 네. 쓰고 있거든요. 네. 그 7월호인가에 썼어요 이미 조정훈 의원은 이제 갈 거다. 국민의힘 갈 거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인터뷰 뉴스 많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뉴스 아니 갑자기 이게 네. 제가 뭐 저도 누가 들으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계획인 거지 네.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지적한 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죠. 이분 너무 현란해요. 정말 현란한데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힘 입장에 저는 그래도 플러스가 된다고 봐요. 이 플러스가 엄청 큰 상황이 안 좋은 걸 뒤집을 만큼의 플러스는 아니지만은 아유 그래도 뭐 젊고 뭐 세계은행 출신에 뭐 이렇게 그 언변도 뭐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지목되는 막 그 약간 노회한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고 아.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김현준 또 그 SK에서 오신 분 뭐 이렇게 있는데요. 박영춘.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은 강남이나 영남에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수원, 허문지 얘기하더라고. 뭐 춘천, 네. 마포 이 정도면은 새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 나가준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죠. 그걸 네. 또 그 지역에 있는 물론 그 지역에 밭을 갈고 있는 분들하고 경합이 붙겠지만은 네. 이걸 뭐 누굴 데리고 와가지고 영남에 꼽는다, 강남에 꼽는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 좀 거죠. 다른 게 그 분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쪽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를 들면 SK 박영춘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 춘천에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네. 거기 지금 노영호 의원이 장협위원장 맡고 있어요. 누구요? 노영호 그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아, 출신 네. 당직가 그렇게 이제 당적 부딪힌다니까요. 이제 조정훈 의원 봐보세요. 마포가. 마포. 여기에 최승재, 이용호 이 두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었잖아요.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 이거 보류시켰단 말이에요. 이들하고 싸울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식으로 뭐, 부딪힌다니까. 저는 계속 당연한 거지. 의원들이. 그럼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강북구 가라, 광주 가라. 그거는 좀 너무한 그 거 말이 아니에요? 맞는데 네. 그 말이 맞는데 당에 있는 의원들과 상당히 분란과 갈등이 뭐 어쩔 수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뭐. 높다. 뭐든지. 어떻게 봅니까? 우리 김 들어와서 차장님? 분란과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 플러스 효과예요. 플러스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왜냐면, 예. 오. 저는 왜냐면 그 속에서 뭐 왜 그런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시각을 줄 것이고 단 이제 결과가 요새는 결과를 거스를 수 없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냥 잘 나기만 하면 제가 볼 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서 이용호 의원이나 최승재 의원하고 그렇죠. 세 명의 현역 의원이 거기서 만약에 경선을 한다. 그럼 그게 엄청난 플러스가 될 거다. 그렇죠. 오히려 그냥 갖다 팍 꽂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보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진영을 넘어서 다른 진영으로 와서 정치를 하겠다. 그것도 야권이 아니라 여권, 따뜻한 곳으로 와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것과 진영을 바꿔서 하는 정치인들 저 그렇게 성공한 거 본 적 없어요. 제가 어제 저 말에는 동의합니다. 한계를 가야 돼요, 한계를. 말 듣고 했는데 과연 근데 그게 제 조정훈 의원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 양 진영의 그 지조라는 게 무엇이며 그럼 이 뭐 박근혜 탄핵의 강 뭐 이건 무엇이며 대통령은 무엇이며 저는 이게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은 그러면은 조정훈 의원이 이 뭐 민주당 쪽에 사가지고 이재명 결사옹이 외치면은 그게 지조를 지키는 건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아까 무슨 얘기인지. 예.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지를 물어볼 때 탈당보다는 불출마 선언을 제가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장성철 소장의 저는 말에 동의하고요.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당으로 가서 철새처럼 자기의 이익을 보존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 정권 하에서 국세청장 하다가 조선일보의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발제로 잠깐만 맞아요. 얘기 좀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제주도 뭐 경찰청장. 청장하다가 뭐 서울 차장하다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그러다 국민의힘에 오고 남양주 조정훈 시장. 의원도 솔직히 뭐 민주당 계열로 배지를 달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배신하고 국민의힘 쪽에 오고 남양주 이게 맞는 시장도 것이냐? 남양주 시장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맞냐? 이건 어때요? 뭐 어떤 얘기 진영을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장타짜 얘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네. 받아들이는 당 입장에서 보면 네.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 진영이 있는 사람 빼오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 생각을 도움을 하는 안 돼. 거예요. 도움도 그러니까 안 된다.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예를 들면 안철수처럼 그렇게 대권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영입하는 건 괜찮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진영을 바꿨는데 현역 의원들하고도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한기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알겠어요. 이런 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저는 저 윤타짜.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뭐 비판할 때 하는 논리는 그럼 또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한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지금 조선일보에 크게 써서 되게 상징성이 있는데 제가 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그 뭐 김현준이라든지 네. 저 박영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권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고위 관료나 그리고 고위 관료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뭐 출세했고 뭐 그럼 박문규 장관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안 잘 나갔나 그건 좀 의미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여권의 이제 파워로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이것도 자기의 이제 초강세 지역이 아니라 약간 네. 애매한 지역에 할 수 있는 이게 좀 시동을 걸긴 거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박명규 제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출세했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여권에 와서 정치를 하겠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봐야죠. 다 제 고등학교 선배들을 두고서 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게 친해요? 듣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형형하는 분들인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강하게 지사 시절에 충돌했던 남양주 시장이 국민의힘으로 온 거. 아이, 김타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딴 걸 물어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랬든 저랬든 한 정당을 선택을 했고 그 길을 걷겠다고 했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성공을 못하면 성공 못한 책임도 그 당 안에서 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